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지 리그레션이랑 라쏘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즉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음과 같은 이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니마이즈 해서 나오는 솔루션, 이 W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 W는 다음과 같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구하고 나면은 이 W, 이 코이피션트에 우리가 테스트하기 원하는 이 샘플 데이터를 곱해서 이 X에 대한 아웃컴 Y를 프레딕트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이것이 이제 중간 모든 계산 과정을 생략한 리니어 리그레션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이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e를 구할 때 이 x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은 인버티블하다,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OLS를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구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가 싱귤러 매트릭스인 경우에 이때 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y-xw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이 문제의 솔루션 w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신에 이 문제의 솔루션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이 숙제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이 리니어 알지브라, 간단한 선형대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형대수 배웠던 것 앞부분만 봐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러한 경우에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푸는 솔루션 W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은 멀티플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이 X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 여기에 X 트랜스포즈 Y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 얘를 이렇게 유니크하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X의 열들이 서로 모두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면, 이 컬럼들이 not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는 인버티블 하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위에서의 가정과 같이 이 X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하는데요. 이 XV는 0을 만족하는 제로 벡터가 아닌 V, 벡터 V가 존재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기 편하게 이 매트릭스 X와 V를 그려서 풀어서 쓰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는데요. 먼저 X, 우리가 원하는 이 데이터 X는 앞에서 이 각각의 이 데이터 포인트마다 앞에 1을 붙여서 이 곱했을 때 W0가 되도록 인터셉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앞에 1을 뒀었죠. 각 행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 이렇게 1들로 만들어진 벡터, 열 벡터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래 데이터의 첫 번째 피처인 열, 차례로 두 번째 피처, 그리고 이 데이터의 피처가 D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D 피처까지 이 마지막 열에 있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 데이터의 개수 n 곱하기 d 플러스 1의 행렬이 되고요. 얘와 곱해지는 v는 그러면은 d 플러스 1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v를 v0부터 vd까지 원소로 갖는 벡터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XV를 풀어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V0 곱하기 이 첫 번째 컬럼 1로만 이루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게요. 플러스 V1 곱하기 첫 번째 피처인 X1, V2 곱하기 이 세 번째 컬럼이죠. 그리고 땡땡땡 해서 VD 곱하기 마지막 열인 XD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가 0은 아닌 벡터 V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얘가 인버티블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얘가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이거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v가 좌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0 곱하기 이거는 0이 되겠죠. 이 식에서 지금 앞부분이랑 뒷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의 인버스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건 곧 v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 v의 모든 원소가 제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의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의 컬럼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x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x 행렬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고급진 언어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의 개수보다 피처의 개수가 더 많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행의 개수보다 열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열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x 트랜스포즈 x가 not invertible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데이터의 개수가 피처의 개수보다 매우 큰 경우, 얘는 이렇게 열은 이렇게 몇 개만 있고 데이터는 매우 많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 피처의 선택이 잘못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두 개의 피처를 거의 같게 했다던가 두 개가 매우 상호관계가 높은 피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않는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 x의 열들이 대부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가 중복되지 않는 이상 이 데이터의 포인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티블 하기 때문에 인버티블 하지 않은 케이스를 걱정할 필요는 없게 돼요. 근데 모든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티블 하지 않은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이 있어요. 이 x 트랜스포즈 x가 not invertible 한 경우, 얘에다가 조금만 수정을 가해서 얘를 조금만 수정해서 얘가 인버티블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은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로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양수 람다를 곱해서 이 원래 x 트랜스포즈 x에 더함으로써 얘가 인버티블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오르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스 에스티메이트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람다 i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것을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솔루션 W로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 솔루션을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의 솔루션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서 한번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가 항상 이 람다가 양수이기만 하면은 인버티블 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가 포지티브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다 라는 것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살펴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모든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 x를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소들로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 v도 원소로 채워놓고 이렇게 곱해서 확인을 해주면은 됩니다.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는 항상 인버티블 하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매트릭스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항상 인버티블 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정의와 이 성질까지 따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얘가 항상 인버티블 하구나. 그래서 위치 리그레션의 솔루션은 항상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가 not invertible한 경우에 어떻게 픽스해서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만드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준 이 리치 리그레션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리치 리그레션은 알고 봤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미니마이즈 하는 W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를 배울 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W가 WOLS가 된다라고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이 y-xw의 놈의 제곱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서 더한 이만큼을 더해준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W가 이 앞에서 우리가 본 리치 W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본 얘가 이 식의 솔루션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면은 이 식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제로로 둠으로써 솔루션을 찾아봄으로써 솔루션을 찾아서 비교함으로써 증명을 해줄 수 있죠. 그 부분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식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함수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 식을 FW로 일단 뒀었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얘를 이 식이 함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식을 FW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번 언급했듯이 그 FW는
fx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f 대신에 다른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항상 L이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미니마이즈 하는 이 함수를 L 함수로, 그래서 L 파라미터가 W면 LW로 표현을 해줘요. 왜 얘를 L로 표현하냐면 이 부분을 영어로 로스 펑션, 한국말로는 손실 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서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로스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LW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LW를 W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0으로 두어서 위에 있는 LW를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W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이 LW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이 제곱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벡터의 트랜스포즈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y-xw 트랜스포즈 y-xw 플러스 람다는 상수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의 놈의 제곱을 w 트랜스포즈 w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y-xw 트랜스포즈 y-xw를 지금 분배 법칙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은 y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게 되어서 2 곱하기 y 트랜스포즈 xw 그리고 마지막 것들끼리 곱했을 때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w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텀을 이렇게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W에 대해서 미분해 줄 건데 이 첫 번째 텀에서는 W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 나머지 부분만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W가 하나 있고 이 뒤에 있는 두 텀은 이렇게 W가 양쪽에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써줄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2 y 트랜스포즈 xw 플러스 w 트랜스포즈 해주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x 트랜스포즈 x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앞에 이 상수 람다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식을 이제 W로 미분한 것은 이 첫 번째 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했듯이 얘는 마이너스 2 x 트랜스포즈 y가 되고요. 두 번째 텀은 먼저 얘가 두 개 있으니까 w 제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2가 되고 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i 람다 i 곱하기 w가 됩니다. 얘를 미분할 때에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w 트랜스포즈 a w를 w로 이제 미분할 때 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 대칭 행렬이면은 얘의 값은 얘의 그레디언트는 2aw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 마지막과 같이 구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로가 되게 하는 w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식으로부터 양쪽에다가 이제 2로 나눠주고 이 w가 없는 첫 번째 텀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써주면은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 w는 x 트랜스포즈 y가 되죠. 그런데 이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는 항상 인버티블 하기 때문에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 w는 그 인버스를 양쪽에 곱한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i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와 같이 나오게 되죠. 네,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음의 식과 같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았던 그 식, 이 W 리지는 위에 있는 ELW를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 W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지 리그레션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원래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살펴봤을 때의 그 손실 함수에다가 다음과 같은 에디셔널한 텀을 더한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으로 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한 이 텀을 우리가 이 리지 페널티 혹은 리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W 벡터에 대해서 페널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가해 준 거예요. 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로스 펑션에다가 어떤 제약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로스 펑션에다가 어떤 페널티 텀을 더해서 이 식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 원래의 로스 값만 미니마이즈를 해줬었는데요. 리지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라쏘와 같은 형태는 이 로스에다가 페널티 텀을 더해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해줍니다. 여기서 이 로스와 페널티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로스를 더 미니마이즈 할 건지 아니면은 페널티를 더 중시할 건지 그 비율을 결정짓는 텀 상수 람다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은 이 두 텀을 동시에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로스도 작게 만들고
동시에 페널티도 작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이 람다가 어느 것을 더 작게 만들 것인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페널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널티를 여러분이 원하는 성질에 맞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존에 있는 로스에다가 새로운 페널티를 더해 줄 때 이 페널티를 더해서 이 전체 문제가 잘 풀릴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페널티를 더해서 어떤 새로운 성질을 부여할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요. 근데 리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페널티를 이 W의 놈의 제곱으로 둔 거예요. 이 W 놈의 제곱으로 두게 되면은 이 W의 크기도 미니마이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코에피션트 벡터 W가 작은 값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 W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엘리먼트들이 있죠. 이 W 내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는 크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어떤 엘리먼트는 이렇게 조그맣게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OLS는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엘리먼트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어떤 엘리먼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변한다 라고 하면은 리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 엘리먼트의 크기가 작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데이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져요. 얘를 다른 말로 조금 더 이제 이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말로 표현을 해주자면, 모델의 베리언스를 줄이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인크리징 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의 베리언스를 줄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모델을 트레인할 때 이 데이터의 이상치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모델 베리언스와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페널티를 줄 때 이 람다가 그 사이에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페널티를 더 중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페널티, 즉 이 벡터의 크기가 커질 때의 그 페널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 벡터 W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벡터의 크기를 굉장히 줄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람다,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이 람다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이 람다는 앞에서 우리가 KNN을 배울 때 K처럼 이 사용자가 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는 셋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정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곧 나중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무엇이고 파라미터는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하는지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으로 라쏘 리그레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쏘는 다름 아니라 앞에서 봤던 그 페널티 텀을 이 W의 놈의 제곱 대신에 다른 페널티를 사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페널티 부분만 바꿔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솔루션이 이 라쏘 코에피션트가 되고, 이 라쏘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하는 그 모델이 라쏘 리그레션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사용을 했던 그 페널티, 리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를 사용을 했죠. 얘는 지금 이 W의 놈은 W2 놈을 이 밑에 있는 subscription 2를 생략한 거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W의 모든 엘리먼트에 제곱을 한 것을 더해준 값이죠. 우리 L2놈은 여러분들이 성형 대수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 그 벡터의 크기, 그 놈을 의미합니다. 이 놈은 L2 놈을 그냥 L2를 생략하고 부르는 말인데요. 이 L2 놈은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얘를 그래서 L2 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페널티로 사용한 이 놈은 얘와 다른 L1 놈이에요. 그리고 L1 놈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L1이기 때문에 이 놈 기호 밑에다가 1을 항상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 이 벡터 W의 엘리먼트의 앱솔루트 값, 절대값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라쏘 페널티는 다음과 같은 이 코에피션트의 L1 놈이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얘를 왜 따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페널티를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아무 페널티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뭐 이렇게 10승을 더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L2 놈과 L1 놈을 모두 같이 쓰는 그러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이러한 페널티로 만들어지는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페널티를 만들었을 때 이 전체 모델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라쏘 리그레션은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1996년도에 이제 로버트 팁시라니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관련된 논문을 써서 굉장히 그때부터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이 교수님도 이 논문을 쓰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게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쏘 리그레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라쏘 리그레션이 이렇게 페널티만 하나 바꿨는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요. 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이 라쏘 솔루션이 굉장히 스파스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스파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W 벡터 내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 중에서 0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0인 부분이 많으면 왜 좋냐면요. 우리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서 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레딕트를 할 때 이것을 풀어서 쓰면 W0 플러스 W1 X 1 X 얘를 XI라고 해볼게요. 그럼 XI1 그러니까 X 벡터의 첫 번째 원소 플러스 W2 XI2 플러스 해서 마지막 피처까지 WD의 XID까지 써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피처의 개수가 100이라고 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100개 플러스 인터셉트까지 101개의 코에피션트가 거의 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처를 다 고려를 해서 이 예측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W가 라쏘 에스티메이션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들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면은 이 0과 곱해지는 피처들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프레딕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이 제로 코에피션트가 아닌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피처들만 이 펑션 f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피처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 예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수 100개가 다 살아있다면은 이 모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100개 대신에 막 5개 정도만 살아남았다 라고 하면은 이 5개의 변수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석이 더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라쏘 리그레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라쏘 리그레션은 이렇게 L1 페널티를 이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로인 코에피션트들이 많아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라쏘 리그레션의 페널티 얘를 사용할 때 왜 코에피션트가 0이 많아지는지 그게 궁금할 수 있겠죠? 궁금한 학생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함으로써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리치 리그레션과 그리고 라쏘 리그레션의 식을 다음과 같이 원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 페널티에다가 바운드를 준 이 부분을 이제 제약식으로 갖도록 다음과 같은 문제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때 원래 이 제약식 없이 이 밑에 있는 제약식 없이 이 부분만 미니마이즈 하는 그 솔루션은 이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였죠. 그래서 W가 이거일 때 이 원래 로스 값이 최소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화된 부분,
최소화시키는 W를 이제 가운데 이렇게 두고 이 W 벡터가 얘와 같아질 때 원래 로스 LW가 최소가 되고 W가 거기서 벗어날수록 LW의 값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LW의 값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등고선을 그려준 게 이 파란색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X, Y축이 있고 이렇게 Z축이 있고 Z축에 LW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LW가 최소값을 갖고 여기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더 LW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W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W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제약식을 만족하는 이 부분이 돼요. 이렇게 L2놈의 제곱을 사용을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면은 그 W의 feasible set, W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다음과 같은 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L1 놈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제약식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W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각진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 내에서 이 부분 내에서 우리가 솔루션 W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W들 중에서 위에 있는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W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로스가 작은 값이지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갈 때 증가해서 이 W가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부분이 이 제약식을 만족하면서 이 위에 있는 식을 최소화하는 그 솔루션 W가 됩니다. 리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W의 범위가 이렇게 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부분에서 아무 때서나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와 에서부터 이 W의 범위로 가는 도중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W가 이 리치 리그레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라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W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즉 이 각진 모형과 그리고 이 LW의 등고선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라쏘 리그레션의 솔루션이 될 텐데요. 이 두 개는 보통 이 W가 가질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각진 곳의 꼭지점에서 보통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쪽에서 만나고, 만약에 이 등고선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나고 하는 형태로 이 꼭지점에서 보통 이렇게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꼭지점에서 이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꼭지점은 다른 이 코디네이트들이 0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꼭지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 W2는 제로가 아니지만 W1이 제로가 되죠. 만약 이 꼭지점인 경우에는 W1이 제로가 아니지만 W2가 제로가 되고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라쏘 리그레션의 솔루션은 어떤 여러 가지 코에피션트들이 이제 제로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생기더라 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라쏘는 어떻게 푸는가? 즉, 이 라쏘 코에피션트, 이 W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죠? 우리가 앞에서 이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랑 리치 리그레션의 솔루션을 다 구했었는데요. 그것과 달리 이 라쏘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미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해 W를 구해주게 될 건데요. 그런데 이 함수, 여기서 보이는 이 전체 로스가 컨벡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컨벡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 W, 최소가 되게 하는 이 W를 구하는 걸 쉽게 효율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그리고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